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기억들이 잘 잊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들은 잘 기억되는데 나쁜 것들이 그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되죠? 네, 다시 또 헤어지죠. 이것 때문에 헤어졌지? 그리고 다시 헤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분 탓인가 기억 탓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억과 정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자신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기억 능력은 인간의 마음과 인지 기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 하면 기억에 의존한 자신의 정체감을 먼저 떠올리고 또 치매 증상 중에 기억 능력의 상실을 제일 먼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바로 정서입니다. 즉,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두려운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요. 아몬드 정도 사이즈의 아주 작은 우리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바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관장하고 있지만 동물에게 이러한 정서적 반응들은 어떤 행동을 계속 추구할지 혹은 줄이거나 회피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기억과 마찬가지로 정서 역시 우리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정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이런 인지 기능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또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정서와 인지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억과 정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인지심리학에서의 3가지 주요 발견들을 요약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다 같이 다음과 같은 우리 기억 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음식이든지 좋으니까 한번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무 음식이나 5개만 한번 이름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실제로 소리 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내외 정치인 중에서 아무나 5명의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이든 말씀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5개의 음식 정말 아무 순서 없이 아무거나 그냥 툭툭 여러분 기억에서 인출된 것일까요? 정치인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작위로 아무 순서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인출해낸 그런 이름일까요? 많은 음식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인출해낸 음식은 어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많은 정보들 가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인출하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접했거나 혹은 자주 접한 그런 정보일 가능성이 일단 크고요. 만약에 최근에 접했거나 자주 접한 정도가 비슷하다면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잘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의 이름 역시 여러분이 말씀하신 5명의 이름 중에 뭐 보수나 진보 쪽 어느 쪽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이름이 더 많은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쪽인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얘기하라고 했다고 해서 사실은 아무나가 아닌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정치인이 그렇지 않은 정치인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정서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발견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 중 어떤 기억을 더 잘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기억을 부정적인 기억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10번, 나쁜 일이 10번 있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지난 한 달을 회상하면서 좋은 일을 조금 더 잘 기억하게 되고 좋은 일이 좀 더 많았었구나 이렇게 회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기억의 긍정적 편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정서적 사건들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었는지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평가하게 하면 그 당시에 느꼈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줄어드는 정도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서 훨씬 더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2003년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우울 성향을 지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 두 집단 대상으로 각자 자신에게 일어난 정서적 사건들을 회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정서적 강도와 현재 회상 시점에서의 정서적 강도를 보고하게 하였죠. 측정 결과 우울 성향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쾌한 사건들은 당시 느꼈던 긍정적 느낌에서 약간만 그 강도가 줄어든 반면에 불쾌한 감정은 훨씬 더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긍정 편향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우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유쾌한 일이나 불쾌한 일, 이 두 정서적인 사건 모두에서 중간 정도의 비슷한 정서적 감소만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증이나 우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고도 과거를 회상할 때 긍정적인 것을 덜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더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보다 긍정적인 일들을 더 잘 기억하고 또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의 강도를 훨씬 더 작게 느끼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점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 나쁜 기억을 즐거운 기억, 좋은 기억보다 조금 더 잘 잊는 경향 때문에 당장 힘든 기억에 관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못 보거나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쁜 기억일수록 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재미로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기억들이 잘 잊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들은 잘 기억되는데 나쁜 것들이 그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되죠? 네, 다시 또 헤어지죠. 이것 때문에 헤어졌지? 그리고 다시 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그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은 잘 적어 놨다가 나중에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 보는 그런, 교훈, 네, 이런 것을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의 과정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호화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 기억과 정서와의 관계와 관련된 두 번째 주요 발견은
기억이 처음 생성될 때 부호화 단계 때의 정서 상태와 그것을 기억해낼 때, 즉 인출 단계 때의 정서 상태가 서로 일치할 때 기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다면 나중에 본인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일을 더 잘 기억해낼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일을 불안한 상태에서 경험했다면 나중에 본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 일이 더 잘 기억된다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편안한 기분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 기억을 떠올려서 시험을 치를 때, 즉 그 회상을 할 때에도 편안한 기분으로 해야 회상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공부는 편안한 기분으로 했다가 막상 시험 볼 때, 인출할 때는 불안한 기분으로 한다면 당연히 인출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부할 때와 시험 볼 때, 즉 부호화 단계와 인출 단계의 정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를 상상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하거나 또 우울하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부호화 단계와 인출 단계의 정서 일치 효과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자면 현재 기분이 안 좋으면 과거 기분이 안 좋았을 때의 일들이 좀 더 쉽게 떠오릅니다. 과거 기분이 안 좋았을 때의 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일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즉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에 점점 더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기분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억과 정서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세 번째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긍정적인 일들을 더 잘 기억하고 반대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일들을 더 잘 기억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렇다입니다. 즉, 기억하는 사람의 정서적 상태와 기억할 대상, 기억할 정보의 정서가가 일치할 때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의 정서 일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 일치 효과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주요 발견보다도 좀 더 일관되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고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각 과목을 이 학생의 기분이 어떤 상태일 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서 일치 효과에 따르면 국어는 이 학생 기분이 좋을 때, 수학은 기분이 나쁠 때 공부하는 것이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난 한 달 동안 긍정적인 일이 10번, 부정적인 일이 10번 있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런 경우 보통 사람 같으면 나중에 과거 일을 회상할 때 긍정적인 편향이 일어나서 나에게 긍정적인 일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강력한 정서 일치 효과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에게 똑같이 긍정적인 일 10번, 부정적인 일 10번이 일어났어도 본인의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회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런 부정적 기억들로 인해서 이분은 더 기분이 우울해지고 다시 또 그 우울한 기분 때문에 이분에게는 또 좋거나 나쁜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도 또 나쁜 일들을 더 잘 기억하게 되고 이런 기억은 다시 이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기억과 정서의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정서장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우울증이라는 정서장애도 기억이라는 인지작용과 상호작용하면서 작동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깨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의 저장이라고 부르는 기억도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불안하고 이런 정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긍정적 정서에 좀 더 편향되어 있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평소의 정서 상태에 따라서 긍정적인 일이 더 잘 기억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일이 더 잘 기억될 수 있음도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즐거운 경험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 유지되고 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우울한 상태로 우울한 기억이 더 잘 기억되고 그런 우울한 기억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뇌에서 긍정적 기분과 긍정적 기억이 선순환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